5천만 년 전 아시아 대륙과 인도판의 충돌, 그 사건으로 하늘에 맞닿을 만큼 높이 솟은 땅,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히말라야 산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라다크의 중심 도시 레이입니다.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티베트 불교를 따릅니다. 머리를 땅에 댄다는 뜻의 고착 행사 중입니다. 맨 앞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뒤에 남자들이, 그 다음에 여자들과 아이들이 따릅니다. 새해 첫날 열리는 이 행사를 위해 먼 곳에서 찾아오는 이들도 많습니다. 신과 자연을 향해 올리는 기도입니다. 모든 생명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자연을 해치지 않는 삶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히말라야에서 인간은 낮고 겸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아주 은밀하게 살아가는 강인한 생명이 있습니다. 눈표범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사는 고산동물, 유령처럼 나타났다 사라진다는 최고 포식자. 눈표범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전설처럼 전해집니다. yang sama satena ale chitom na satena ko gini ko som ko gyusong pasane dene ko mangche ke satena satte charge zaje ke tenane stina ne nisum jingal miza ko innal zo ngani lok ba ko ikan chepte khato na tigrik dattena ko isina it was very near dagir mo jalat bine menjala kele ani te ragal layo mine menjala toksata रागत लाग्यो भने टक्छ रागत नलाग्यो भने हामीले दग गरेर अब यिनले खेद्यो भने बाक्छ यिनले यिन आफैले बाक्छ कुकुर पनि यिनले खेती गयो भने यिनले कुकुर पनि छम्दै दिँदैन अनि आफैले बाक्छ 눈이 사는 곳이란 뜻의 히말라야. 이곳에 사는 눈표범. 사람들은 그 강인한 동물에게 히말라야의 목걸이라는 아름다운 별칭을 붙여주었습니다. 라다크의 룸바 계곡. 눈표범을 볼 수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단 행운이 따라주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바위산에 모여있는 눈당무리. 큼지막한 발로 능숙하게 눈밭을 거닙니다. 수염수리가 기류를 타며 고산을 내려다봅니다. 히말라야, 텐샨, 파미르. 지구상 가장 높은 산들이 수염수리의 터전입니다. 몸집은 크지만 사냥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죽은 동물의 뼈를 주로 먹습니다.
눈에서부터 난 검은 털이 수염처럼 늘어져 있는 얼굴. 그래서 수염술입니다. 다른 동물은 먹지 않는 부위, 뼈를 골라 먹습니다. 눈밭에서 풀을 찾아 먹는 푸른 양. 몸 전체에 도는 푸른 빛 때문입니다. 티베트 산양 또는 바랄이라고도 합니다. 짝짓기 하기 전 이들은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수컷이 암컷의 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암컷의 냄새를 맡아 번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고산의 겨울, 푸른 양에게는 번식기입니다. 산 꼭대기가 눈앞에 보이는 높은 지대. 기도깃발 타르촉을 달고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서운 바람 속에서 손자의 손을 데워주는 할머니. 너무 추워 눈표범은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고 일러줍니다. 이 추위에도 할머니가 떠나지 않고 있었던 집. 전형적인 라다크 집의 모습입니다. 붉은색, 그리고 벽에 건 푸른 양의 머리는 사악한 기운을 막아준다고 믿습니다. 해발 4,000m를 넘어선 히말라야의 고지대. 눈표범을 찾아가는 길은 계속됩니다. 눈표범은 해발 6,000m 이상까지 자기 영역입니다. 하지만 먹을 것이 부족한 겨울에는 아래로 내려오는 법. 이 커다란 발자국이 그 흔적입니다. 발자국을 따라가다 발견한 것. 오줌이나 똥을 누고 흙으로 덮어놓은 흔적. 눈표범의 영역 표시입니다. 흙의 상태로 보아 바로 얼마 전에 다녀간 모양입니다. 하지만 같은 장소에 다시 나타나는 건 언제가 될지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바위산에서 여우들이 짝짓기를 합니다. 낮에는 아주 보기 드문 상황. 천적들에게 노출돼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죠. 여우의 가장 큰 천적, 검독수리가 나타났습니다. 도망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짝짓기보다는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히말라야 사람들은 신앙심이 깊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기도깃발 타르촉에 쓰여 있는 것, 단단한 바위 위에 쓰여 있는 것, 모두 불교의 진언입니다. 이 진언이 널리 퍼지기를 바라는 신앙심입니다. 래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한적한 마을, 이곳에 자리한 짬내곤바. 수행하는 승려들이 있는 사원입니다. 티베트 불교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신앙심은 생명과 자연을 향합니다. 모든 생명을 똑같이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심지어는 반독제지, 심지어는 점령제지는 되는 세탈당제, 속마제는 되는 것은 그 판내나 정말당 안양 지도지 살인 도민자 누군가 요능하다 산 공도 생각하면 과제대 마시는 과 어각스도 마다나서 광대와 너건 누가 믿어 간 거. 과제를 많이 나야. 자꾸 정몽능아 정모라서 연지만 그냥 딱서 살인자는 되는 거 마마서 주의될 거 맥가야. 저쪽 거 가는 설명 주는 거. 그 삼배는 셔는 마사체는 대비행하다 심전 지나는데 잘록 아니 이때 심전 리닥 샤와 지나는데 쌈지기 도둑과 잠닝제 과 쌈미셔서 어다 쇼세나 잡별 납치는 것들. 곰바 주변에는 늘 동물들이 모여듭니다. 이곳에서는 절대 동물을 죽이지 않는다는 걸 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거친 자연의 약육 강식도 생존 경쟁도 잠시 잊어버립니다. 흑벼랑이 생긴 산비탈. 동물들은 생존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여기서 찾습니다. 흑벼랑 사이에서 나온 염분입니다. 푸른 양은 털갈이 할 때 부족해지는 미네랄을 이렇게 섭취합니다. 갑자기 놀라며 멈칫합니다. 푸른 양들이 무언가 감지한 걸까요? 자리를 뜨기 시작합니다. 다급하진 않지만 긴장감이 흐르는 푸른 양들의 행렬. 이어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바로 눈표범입니다. 주변의 모든 동물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포식자의 등장. 오줌을 두고 모래로 덮어둡니다. 늘 같은 자리에 영역 표시를 합니다. 큰 발로 험한 산도 자유롭게 탈 수 있습니다. 1m가 넘는 긴 꼬리로 높고 가파른 곳에서도 몸의 균형을 잡습니다. 자기 영역을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자리. 눈표범이 휴식을 취하는 장소입니다. 쉬는 동안 긴 꼬리로 몸을 감쌉니다. 체온을 유지하는 데 씁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들이 늘어선 2,400km. 히말라야는 대륙을 가르는 거대한 장벽이기도 합니다. 기후 장벽입니다. 인도양에서 올라오는 많은 양의 습기. 이것은 히말라야 아래쪽에만 머뭅니다. 높은 산맥에 가로막혀 위쪽으로는 넘어가지 못합니다. 저 산 너머는 건조한 땅, 중앙아시아입니다. 히말라야 남쪽의 저지대. 이곳은 열대지방입니다. 아시아 코끼리의 식사 시간. 230kg의 먹이를 16시간에 걸쳐 먹는 대식가입니다. 이곳은 아시아 코끼리들의 가장 큰 서식지입니다. 나무 그늘 아래도 섭씨 40도가 넘습니다. 이곳은 의외의 히말라야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밀림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포식자. 이곳은 벵골 호랑이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밀림에서 벗어난 해발 2,000m. 히말라야는 또 한 번 달라집니다. 계곡 주변으로 빽빽하게 들어찬 침엽수. 울창한 히말라야 삼나무들입니다. 고도에 따라 확연히 달라지는 식생. 히말라야이기에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사람들은 이 가파른 땅에 밭을 일구었습니다. 추위에 강한 보리를 가장 많이 키웁니다. 하지만 나달은 부실하게만 합니다. 적은 수확이지만 정성스럽게 보리를 거둡니다. 이걸로 아이들을 키우고 가족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यो गहुँ पछि अब जस्तै सिमी मकै अलिअलि अब यस्तै हो मकै छऱ्यो भने यही हो बाली अब जवानी यही हो अब यसले यति पुग्यो भने चाहिँ हाम्रो 3 महिना 위쪽으로 갈수록 없는 것이 많습니다. 필요한 물건은 산 아래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고산에서 생활을 꾸린다는 건 고된 일들의 연속입니다. दुःख कति हो कति कम भएन कति कम हुन्न कम भएन कति छौँ सही बस्नु त मनमा दुःख पिर धेरै छ कम भएन कति भने 61 62 63 वर्षसम्म दुःख पिर कम भने 7 दिन गरे पनि हक कुनै नै हामी त सबभन्दा खुसी त दसैँ भदाएको बेला नाइनु खेल्नु आएन तानी कता तानी गछ लोक छोरा सब आइमैपट्टि भन्ने सब दिदीबहिनी यसो
이 짙은 파란색은 물빛입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파란색의 호수. 해발 3,600m, 히말라야의 거대한 자연호수 폭순도입니다. 폭순도 호수의 북쪽 상돌포로 가는 길입니다. 상돌포는 네팔에서도 가장 오지 마을입니다. 산 아래에서 물건을 구해오는 길은 보통 열흘이 걸립니다. 사람들은 네팔보다는 인접해 있는 티베트로 주로 왕래합니다. 필요한 물건을 구해서 야크 등에 싣고 다닙니다. 짐은 대부분 식량입니다. हाम्रो अब माथि हाम्रो गाउँमा यो मकै र अनि यो सिमीहरू यताउता हुँदैन अनि त्यसको लागि अनि अलिकति यार चक्कुम्पुले पनि अलिकति पैसा अलिकति आउँछ अनि यहाँको यताउता चाइनाबाट अलि सामान लिएर अनि यहाँबाट यहाँको ढोनी यताउता गरेर अलिकति यो चामल र अनि यो मकै किन्नको लागि पैसा अलिकति त्यसो गरेर आउँछ हजुर चाहियो कि पैसा कि अलिअलि अलि परेको चाहियो त्यो पनि छैन लामा मात्र अलिअलि पर्छ नेपाल हुनु चाहिँ नेपाल मान्छे अनि फेरि नेपाल परेको छैन अनि त्यसको लागि अलिकति पर्छ 히말라야를 넘어 상돌포의 끝입니다. 이곳을 넘으면 티베트 땅입니다. 농사를 짓기 힘든 척박한 땅, 간혹 염소를 키우는 유목민들이 찾아올 뿐입니다. 유목민 라뎁 라마는 가축과 함께 일주일 동안 산을 넘어 여기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여름을 보내고 겨울이 오기 전에 산 아래로 내려갈 것입니다. 티베트 불교 전통의 룽다를 걸어둔 유목민의 집. 밤이면 홀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전부인 조용한 생활. 그러나 마음은 그리 편치 않습니다. 이곳이 해발 4,000m가 넘는 히말라야의 고지대라는 사실. 언제 눈표범이 습격해 올지 알 수 없는 상황. 골비다 아니 बेरा हुल्यो त्यहाँभित्र हालेर अनि छम्नाङ्छ अनि छम्नाएर हामीले गाह्रो भने अनि आफू भाग्छ अनि कोहीले या घाँटमा हामेर अनि राखेर साप खाएर अनि त्यति मर्छ. 히말라야는 신비롭고 웅장한 곳. 한편으로는 고된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히말라야의 끝은 해발 8,000m, 지구 위 가장 높은 산들의 행진입니다. 세계의 지붕입니다. 히말라야 산맥과 이어진 또 하나의 세계의 지붕, 파미르 고원입니다. 이 넓고 평평한 땅은 해발 4,000m 높이에 있습니다. 파미르는 옛 페르시아어로 태양신의 자리라는 뜻.
땅보다 하늘에 더 가까워 붙여진 이름일 것입니다. (12월) 눈보라를 헤치고 산을 오르는 마르코폴로 양무리. (1273년) 이탈리아의 여행가 마르코폴로가 파미르를 지나면서 본 야생양. 그는 거대한 뿔을 가진 양을 보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후 마르코폴로 양이란 이름을 얻었습니다. 마르코폴로 양 암컷과 새끼들입니다. 5, 6월이면 한 마리의 어미가 한 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이후에는 무리를 이뤄 함께 기릅니다. 한때 파미르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마르코폴로 양. 그래서 파미르의 상징이 된 동물. 하지만 뿔을 노린 인간들의 사냥이 계속되었고 지금은 파미르에서도 쉽게 볼 수 없을 만큼 수가 줄었습니다. 황토빛으로 둘러싸인 메마른 땅. 이곳에서도 자연은 생명을 키우고 삶을 이어나가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연이라는 거대한 시간 속에 머물다가는 생명들. 히말라야 민목 독수리의 죽음. 차갑고 메마른 바람은 죽은 몸을 쉽게 썩게 하지 않습니다. 마르코폴로 양 어미와 새끼. 어쩐 일인지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뿔 모양으로 봐서 나이가 아주 많은 암놈입니다. 어미는 새끼를 데리고 먼 곳까지 왔습니다. 평소에는 없는 일입니다. 고원의 한가운데 홀로 걸어가는 어미. 걸음을 멈추고 꼼짝하지 않습니다. 몸을 땅 쪽으로 늘어뜨린 채 버티고 있는 어미. 다시 다리에 힘을 줍니다. 하지만 걸음은 여기까지.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조용히 죽음을 맞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땅 파밀의 일부로 되돌아갑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죽음의 냄새를 맡은 것은 여우. 이빨이 약한 여우는 혼자 힘으로 가죽을 뜯기가 힘듭니다. 아무래도 여우의 먹이는 아닌 듯합니다. 포기하고 다른 먹이를 찾아 나섭니다. 오전으로 접어든 시각, 주인은 여전히 적막합니다. 먼 곳에서 작은 점 하나가 다가옵니다. 어제 헤어졌던 새끼가 찾아온 것입니다. 어미의 모습을 본 순간 새끼는 더 다가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발길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한참 어미 곁에 머물다 어느 순간 자리를 뜹니다. 어미를 잃은 새끼는 이제 혼자입니다. 새끼가 자리를 뜬 건 멀리서 오는 유목민을 봤기 때문입니다. 유목민은 죽은 마르코폴로 양을 개의 먹이로 줄 생각입니다. 생명을 다한 마르코폴로 양은 다른 생명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줍니다. 또 다른 자연의 시간 속으로 사라집니다. 부지런한 여우가 먹이를 찾아 나섭니다. 여우가 좋아하는 먹잇감은 설치류. 예민한 후각으로 주변을 탐색합니다.
마못 무리도 굴 밖에 나왔습니다. 주위에 풀들만 있으면 먹잇감 걱정이 없는 마못. 하지만 조금만 위험이 느껴져도 굴 속으로 도망갑니다. 늘 힘센 동물들의 사냥감 신세이기 때문입니다. 역시 가까운 곳에 늑대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 사건은 벌어졌습니다. 순식간에 마못 한 마리가 늑대의 먹잇감이 돼버렸습니다. 파미르 고원이 노을빛에 잠깁니다. 지구 위 가장 높은 땅. 사람이 살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것 같은 메마르고 황량한 풍경. 하지만 수천 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흔적, 암각합니다. 희미하게 남은 눈표범의 모습, 아이벡스의 큰 뿔, 아이벡스를 사냥하며 살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기록입니다. 암각하는 알타이, 텐샨 같은 고산지대에서도 발견됩니다. 수많은 야생동물들, 그들과 함께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파미르의 가을. 철새들이 떠나면 금세 겨울이 찾아들 것입니다. 겨울은 이동하는 계절. 유목민은 가축을 데리고 산 아래로 갑니다. 야생 동물들도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혹독한 추위가 먹잇감을 남겨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은 바위산에 사는 아이벡스도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커다란 뿔에 몸집이 큰 야생염소, 눈표범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죠. 이 둘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Mana yılbız bolsa eskilerge mergençilik kılganda onday şu vakti neme kılıp durup çüretde çürgenden keyin ol eski teke neme kılbaydı bul jönne tesken kulattı şamalda dep birok yılbız kol salıp alatdı eski tekelerdi pastayan şunda kılıp hıttılık jol men alatdı. 아이벡스보다 더 낮은 곳까지 내려오는 마르코 폴로 양. 풀을 찾아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낮은 데로 올수록 위험 요소는 많아집니다. 언제든지 늑대나 눈표범이 덮쳐올 수 있다는 걸 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벌써 한 마리가 희생됐습니다. 목을 한 방에 물어 숨통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제압할 수 있는 건 눈표범입니다.
먹잇감이 있는 곳에 다시 나타난 눈표범. 배를 채운 후 느릿느릿 휴식을 취하는 모습. 눈표범은 주변을 경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식자의 여유입니다. 이때 나타난 늑대. 뜻하지 않게 서로를 마주보게 된 두 강자. 눈표범은 느긋해 보입니다. 반면 늑대는 조금 불안합니다. 꼬리를 다리 사이에 넣은 건 긴장하고 있다는 뜻. 끝내 다가가지 못합니다. 한 수 위, 눈표범은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강한 자 앞에서 순순히 비켜나는 것, 그것이 야생입니다. 먼 곳에 카메라를 본 눈표범. 무심히 바라볼 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노출된 이런 장소를 싫어합니다. 이대로 먹이를 포기하고 자리를 뜹니다. 사냥은 언제든 또 하면 되는 것. 고산의 최고 포식자는 미련을 두는 법이 없습니다. 먹잇감은 민목독수리가 차지했습니다. 사체 청소부답게 마구 먹어치웁니다. 그 사이 물러갔던 늑대가 다시 왔습니다. 강자가 떠난 자리, 기회는 이렇게 오기 마련입니다. 고원에서 조금 내려온 곳, 발탕 계곡이 있습니다. 파미르에서 가장 길고 험준한 계곡. 발탕은 길이 좁고 험하다는 뜻입니다. 고산에 사는 새, 노랑부리 까마귀. 여름에는 곤충을 먹지만 겨울에는 나무 열매가 먹잇감입니다. 이들은 해발 8,000m, 에베레스트까지도 날아다닙니다. (12월) 발탕 계곡에 겨울이 깊어집니다. 추위는 길고 혹독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이 깊은 계곡에 누군가 흙집을 짓고 삽니다.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는 마을입니다. 유난히 흙벽이 두꺼운 집들. 발탕 사람들이
추위를 이기기 위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겨울이면 이곳 사람들은 극한의 상황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완전히 고립될 수 있는 외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همین چی وقتی که همین ترمامیتر راه محکم میشد تقریبا یک 2-3 ماه بند میشد. اردو چرا پیشتر میبرن ذخیره میکنه برای 2-3 ماه با ماه مای با راه چی میشد. 그리고 발탕 사람들의 두려움, 바짝 다가오는 눈표범입니다. 겨울이면 산 아래로 내려와 가축을 사냥하는 눈표범. 잡아먹는 건 한 마리지만 눈에 보이는 가축을 다 죽이는 무서운 사냥꾼. 얼마 전까지 우리에 가득했던 양과 염소, 담을 넘어온 눈표범에게 모두 당했습니다. 하룻밤 사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15 روز پیش همین واقعه روی داد. ما مای سر میکنیم همین مالهای خود همین جا میبیاریم تا ماه نوامبر. بعد همین که پلنگ زد ما مالهای خود همه خانه بردیم. همین یک روز هم سری آمدیم که قریب 80 سر 75-80 سر همین جا غلطیدگی هم. همش انا همین جا زدگی اون پلنگویا. بعد دیگر نمیدونیم ما چیکار کنیم. خواهی همین 2-3 تگی روزه اینجا چی میشود. خواهی دیگر قشلوق داد همین خیلی میشود. همین کلان قشلوق ما نچی شد. نمیدونیم با کی مراجعت میکنیم. 발탕 계곡 근처 이 마을에도 눈표범에게 당한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주인이 놈을 잡았습니다. با بیل زدم و با اونجا چه دو بورن همینجوری دو بورن اینجا ما رفتیدم باش اونم چنگی باش خواهی زنم در پاره من بود و هم سرشمون دیور بزدن چنگولوش یک بور من برسید و با اون طرف برگشت با خوست که دون بوره با من زنم رو جون کند خواهی زنم اونجا بیوش شد من مجبور شدم با بیل و زدم من اونجا دو بور زدم و همون کنج برفت و خواهی دو تای دیگر زنده بودند دو تای گوسفند تای اونا با در آمدن من با مجبور شدم کشتم که خودم زنم نجات دیم کشتم 너무 나이가 많았고 오래 굶주려 허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죽음의 현장에 눈표범의 위험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도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땅, 가장 혹독한 자연. 그것을 세계의 지붕이라 부릅니다. 그 아래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